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분석 작업에 대하여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상치료는 항상 한 파트에 딱 그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제 실무 상담시면 그 두 개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원래 주제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분석 작업은 존재하나, 또 분석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거에 대해서가 주제입니다. 선생님, 그 분석 작업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편안하게 알고 있는 만큼 말씀을 해보시면, 분석 작업은 뭐다, 어떤 작업이다, 왜 분석 작업을 하느냐라는 거죠. 또는 어떤 조건에서 이걸 해야 되는 성질이냐라는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 분석 작업의 안안팍을 먼저 한번 쭉 제가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그때 또 논의를 해보자고요. 전체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요약한다면, 모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첫째,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 없이 상담하는 방식이 있고요. 둘째,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반드시 하고 상담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담자 문제의 진단 작업을 반드시 하고 상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하지 않고 상담하는 방식, 두 개의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 문제의 진단 작업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과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쭉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내담자가 상담에서 진술을 하게 될 때 그 진술한 내용을 듣고 상담자가 상담자의 지식, 경험, 경륜, 이성적인 판단, 또 지혜로움 이런 등등 모든 걸 동원해서 주관적으로 그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이 있다. 이게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의 1차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심리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분야에서는 심리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 심리 검사가 내담자 문제를 진단하는 작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하는 게 모든 그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의 두째 유형이다. 그래서 심층적 분석 검사, MMPI 성격 검사, 로샥, 우리 선생님 잘 알고 계시는 웩슬러 지능 검사, 그 아론백의 우울증 검사 등 심리 검사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검사가 전부가 다 내담자 문제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유형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방식은 내담자가 진술하는 동안에 상담자가 따로 뭐가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런 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진술한 내용에서 문제라고 소개하는 거 있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 문제가 문제다라고 그 하는 진단 작업 방식을 세 번째 진단 작업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내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상담자가 그냥 거기에 해석하거나 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설명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한 내용을 알맹이만 요약해서 그 부분을 기록 또는 그것을 포착해서 그 부분을 그 진단 작업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이 모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단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알고 배우고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설적으로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안 하면 우리가 실제 상담에서 뭘 하느냐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돼? 무언가는 해야 되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내담자 진단 작업을 안 하면 뭘 하냐고. 어떻게 뭐 시간을 어떻게 때워? 즉 현실적으로. 근데 진단 작업을 하지 않고 상담하는 방식도 존재해요. 엄연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모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반드시 하고 하는 상담 방식이 존재하고,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하지 않고는 상담 방식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 내담자나 상담자가 이런 개념 없이 상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고, 그거에 대한 공부에 배우는 중요성이에요. 굳이 그런 진단 작업을 하고 상담하시는 분하고 진단 작업은 해야 돼 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는데도 아까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네 가지 유형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알차고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또 진단이 이게. 근데 아무튼 모두 모으면 네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알차고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분석 작업하고 진단 작업을 왜 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맞물려 있어요. 네 가지의 방식 중에서 어떤 방법이 우리 선생님이 선호하거나 또는 중요하거나 자기에게 맞는 것이 될까요? 진단 작업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 딱 하나만 선택하면 딱 하나만 선택하면은 저는 네 번째. 아, 그래요? 왜 그걸 선택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담사의 입장에서 내담자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상담사한테 노출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담사가 분석하고 좀 내담자의 문제나 원인을 찾아가는 게 더 상담에 가깝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가지 그 진단 작업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담자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부분하고 밀접해요. 진단 작업이 내가 만약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가치와 그 기준이 있으면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 중에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은 4번항입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이거를? 자,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분석 작업이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부,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게 합당하고, 나는 굳이 분석은 그렇게 막 관심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 입장이. 그러면 분석 작업을 하는 부분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 각각 선생님께서 분석 작업, 상담을 실제 하시게 되면 분석 작업을 하는 것, 또는 그것도 제대로 하는 것, 그쪽 방향이시냐, 아니면 분석은 나는 않고 그건 뭐 별 가치,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상담원 쪽으로 갈래 쪽이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벌써 아까 4번을 딱 했을 때 그 벌써 뭔가 그 휠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 느낌에 놀랍네요. 자,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해야 할 건가 아니면 더 그냥 상담을 할 건가, 그렇게 중요하죠. 했을 때 보통 상담을 하면은 문제로 풀어나가는데,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점이 어디서 왔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로 답이 안 나오고,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원초적인 치료를 한 걸 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자, 우리 스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 분석을 꼭 해야 되는 입장, 그 가치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않으시는데. 아니요. 분석을 해야지 알 것 같아요. 예스, 됐어요. 다 끝났어요. 일단 통일이 됐어요. 하여튼 통일가 돼서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분석은 구체 어떤 근거로 왜 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분석은 왜 해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중요성이 있죠? 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분석을 한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핵심 중에 핵심이 우리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다루잖아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단일한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있는 문제로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문제가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뿌리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바탕에 있으셔야 분석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뿌리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자체로만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분석하는 부분이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그냥 남이 따라서 하니까 하는 정도지 그게 써먹을 수가 없어. 내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신상치료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담자가 문제를 소개하잖아요. 그 문제를 바로 그 자체를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 문제는 뿌리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분석을 할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배운 적이 없으신 분은 그러면 분석이나 깊은 면을 다루는 부분이 그 부분은 그분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또는 그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문제는 뿌리가 있는 문제다라는 부분을 확립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이제 뿌리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뿌리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이 뿌리는 프로이드가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것을 규명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일화되거나 겉에서 나온 문제가 전부가 아니구나를 그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프로이드 하는 거예요. 내적인 내면에 있거나 뿌리가 있다는 부분을 말하자면은 그것을 주장해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또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의 경우는요, 내담자나 인간이 소개를 하거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한 문제로 보지 않고 증상 문제로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증상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증상 문제는 무슨 문제냐가 또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증상은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증상은 무슨 개념이냐면 증상 문제와 실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증상 문제와 실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을 한다 할 때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처음에 그 진술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건 다 증상 문제야라고 상담자가 훈련하고 보는 시각이고 이 문제를 사실로 보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현상을 사실로 보는 것도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느낀 것도 그 차이의 중요성을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의 훈련을 무지하게 해야 된다는 이래 성공적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모티브나 동기는요. 내담자가 소개하거나 인간이 소개하는 문제는 저 문제가 딱 그 문제다라고 전제하거나 그것으로 풀어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런 입장에서는 분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문제로 왔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 그냥 와 닿고 그냥 그 자체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코치를 하지 못해서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분은 이 분석이나 원인 있죠? 안 해도 돼.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분석 작업을 한다면 본인이 어떤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를 확인 체크하라 이 뜻이고, 여기는 아까 처음 제일 중요한 건 뿌리가 있는 문제로 보느냐 뿌리가 없는 문제로 보느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문제는 증상 문제와 실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증상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실제 문제 어떻게 알아? 이게 증상 문제라는 걸 알았어. 근데 실제 문제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그냥 이론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밝혀내거나 그 부분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다뤄요? 분석 작업을 통해. 그래서 분석 작업의 이치와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근거가 있어요.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 어떤 것일 것 같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를 소개하잖아요. 또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걸 토로하거나 그 부분을 이제 또 그 상담 또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이걸 표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표출 또는 소개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소개할 때 그 문제만 집중하고 그 문제가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문제를 소개하는 그분의 입장과 사연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이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 말의 내용에 올인하고 그걸로만 이렇게 처리하는 쪽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입장과 사연이 있을 것이다를 전제로. 우리 선생님 이 둘 중 어느 쪽이세요? 그 사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게 되면 이 문제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입장과 심정이 있을 것이다. 동의하시죠? 네. 그게 세 번째 근거예요. 그러면 입장과 그 사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까지를 잘 다루거나 밝혀서 상담을 해야 제대로 된 상담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는 원인 또는 그분의 입장 사연을 듣게 된다 보면 그것이 바로 원인 쪽이고 바로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 그게 근거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방법은요. 치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제 계속 지금 배우는 게 인간의 심리학 정신적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 심리학 정신적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치유는 두 가지의 치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당사자,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사자 자신이 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가 있어요. 본인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문제를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이 변하면서 치유를 갖게 되는 치유가 있어요. 자신이 뭔가 이렇게 문제도 있고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잘못했구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생각, 입장이. 그게 자신이 변화하면서 오는 치유가 있고, 기본으로 그게 안 바뀌고 내가 문제라는 것이 해결됐네라고 얻어지는 치유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분석 작업을 하는 중요한 근거와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은 그냥 언제든지 누구나 다 분석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분석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배워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실제로 분석하는 방법 배우는 것이 꽃봉오리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첫째 이제 제가 또 소개하겠지만 대충 이러한 이 분석 작업의 사연, 치유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치유를 선호하고 가치를 두느냐라고 한다면 몇 번? 전 2번. 그죠? 네. 2번을 선호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게 진정한 치유고 그게 또 완전한 치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네. 그 치유를 인도를 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의 사연 원인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서는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다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를 꼭 아셔야 우리가 분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꼭 기억해 두실 부분은 분석은 반드시 문제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이 심리학 정치적 문제는 와서 언어로 진술하잖아요. 네. 거기에 끝나지 않을 때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혹시 그 의아해하셨는데 진단 작업을 하지 않는 상담이 존재할까요? 할 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단 않고 말씀 쭉 듣고 바로 해결안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단 작업 옵션은 상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이신현신으로 그러면 조금 좀 돌아다니지 그래 뭐 아니면 그런 경우 많아 이렇게 코멘트 하시잖아요. 그게 진단 작업 없이 하는 상담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요 분석 작업은 근데 그러면 분석을 하면 되는 것보다가 아니고 6가지 정도의 분석하는 방식이 엄연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시간상 진도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떤 내용이 있고 거기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런 그런 부분에 모든 지식을 알고 다음에 또 강의를 인도합니다.